과연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뭐 이런 부분 한번 다뤄보자 싶은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도시가 계속 확장돼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이제 그 어버니즘이라고 합니다. 네. 밖으로 나가는 거를. 근데 우리는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유턴이라 그래서 뉴 어버니즘. 네. 네,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는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올려야지. 계속 나가시면 연락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 도시 확장 부분에서 이따가 우리가 도시 집중화 현상이 좀 조금 빚어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짚어주시죠.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외곽에서 어떤 지역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압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같은 경우는 혁신동 같은 데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외곽에서 어떤 정책 지구가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 이제 부동산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가 높아야겠습니까? 용적률이 높은 곳일수록 경제적으로는 좀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아름다운 산 옆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대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곳의 특징은 옆에 뭐가 있을까요? 주로 내과가 흐르거나 강이 흐르면 용적률을 높이는데 제한이 아무래도 적죠. 대신 산이 가까운 곳은 같은 혁신지구라도 용적률 높이기가 그거는 건축사 자체가 양심에 찔려서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우는 전북 도청을 전후한 가운데 내과가 흐르잖아요. 근데 이게 제 눈에는 초고층 후보 지역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업 마치고 또 들려보세요. 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워터프론트. 서울도 어디가가 제일 높던가요? 아시는 분이 이러고 계시죠. 그래서 강으로부터 산으로 갈수록 고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야 산을 같이 공유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은 되게 산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우리 마을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자연재해 때문에 강가에 가면 개굴이 되거든요. 그러나 고도화된 국가는 반대입니다. 강 쪽으로 올려서 산에 갈수록 고도를 낮추는 방식을 취하게 되죠. 우리도 우리 고사동이 제일 평당 각각 높은 건 아시나요? 네. 제일 싼 데는 고독산입니다. 그 평당 1,000원쯤 합니다. 제가 보다 다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산 쪽으로 가실 때는 부동산보다는 뭐 자연이나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그런 활동을 하는 제가 권해드리고, 뭐 경제 활동을 꼭 하셔야 되고 부동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 물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 견주가 다른 도시에 비하여 물가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좀 덜 중시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많습니다. 우리 60만 명이 사는 것 치고, 그리고 그 물가들은 그냥 두겠습니까? 꽤 괜찮은 운하로 바꾸겠습니까? 저의 소견은, 저는 이런 걸 평생 공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우리 같은 줄을 언젠가는 여러분 베네치아라고 아시죠? 네. 예, 거기처럼 내륙 운하 도시가 될 가능성이 저희 학자로서의 찍으라 그러면 저는 100%. 공사하기도 좋습니다, 여기가. 다음번에는 그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를 했을 때 혹자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생활을 편히 추구하면서 소유해가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부터도 이제 그게 달라지는 게, 집이나 뭐를 사게 되면은 우리 집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개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소유 개념으로 봤을 때에 하나의 가치 변수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직업군의 변화,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혁명 부분 있잖아요. 변화가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상호관계 이런 거 한번 짚어주시죠.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직업이나 사업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집을 사두느니 차라리 사업에 쓰는 자본금이 훨씬 수익이 높을 수가 있고, 또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업을 만드는데 그 돈을 사용하면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는 웬만한 일들은
AI라든가 뭐 메타버스라든가 이렇게 잘 짜여진 실수하지 않는 인공지능 또는 인공화된 작업 도구들이 이 대부분의 일을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제 이웃과 가족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거기에 기반을 이루는 이 토지 또 특히 중요한 거는 뭘까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주로 어디 실외에 주로 있나요? 실내에 주로 있나요? 실내. 예, 실내에 있게 돼서 이런 일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중세 시대의 유럽에서 르네상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실내에 있게 되니까 이 소위 건축 용어를 고라고 하는데 고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고 현관도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또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나요? 안 그리나요? 그렇게 점점 신뢰 가치가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되면 임대를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 제가 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하시거나 하는 건 뭐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한다면 부동산은 본질이 적정한 규모를 소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국민의 한 45%가 집이 없거든요. 청년들은 100% 없죠. 그래서 이 당위성하고 현실하고 문제 때문에 상당 부분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사용주택으로 하다가 아마 어느 시기가 지나면 사용하시는 분에게 점유권을 인정하여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청년들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혹시 나라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입주하실 것을 원합니다. 점유권이 곧 뭐다? 미래의 등기부다. 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가 돕겠습니다. 하여튼 어디 계셔야 돼? 실외, 실내. 실내. 또 고가 어떻게 하면? 높고 가급적? 넓게. 이제는 실내 세상이 실내 세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제 전주 지역에 KTX가 다니기 때문에 서울 접근하기 쉽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할 때 서울이나 수도권 예. 접근하기 쉽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다들 서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방의 발달이라든지 또는 지방 부동산 경제, 네. 혹자들은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재까지는 그랬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나마 우리 전주가 서울과에는 불편한 바람에 타 도시의 편에 적은 편에 속했지 아주 가까워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래의 우리 한반도는 주요 도시, 예를 들면 전주와 서울, 광주와 서울 이런 것들은 거의 어떤 방식에 의해든 20분 내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일이 필요한 분이 계셔요. 20분 안에 갔다 와야 될 사람도 있고 국가 운영에도 있고. 그러면 반면에 고창에서 전주 오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다 20분 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주는 전체의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뭐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아마 수도의 개념을 갖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여기서 가장 먼 곳이 고창입니다. 고창.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20분을 넘지 않는 교통망으로 내부 교통망이 다 재구성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전처럼 지역에 돈이 빠져나가거나 또는 야심찬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하는 일은 끊임없이 이제 영향을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존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청년들과 미래의 시민들을 위해서 땅을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분 오셨는데 우리 땅 드리기 한번 서약 쓰고 가시죠. 이 청년들은 땅이 필요하지 제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202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3년 동안 될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예. 이제 각국이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 무제한 투기도 해놓았었고 이러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뭐 그 베일리 시테이비니, 빅 시테이비니, 자이언트 시테이비니 뭐 이런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불안한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급적인 또 미스매칭되는 이런 부분이 부동산 부분에 일정 부분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이 이제 특히 작년도 3, 4분기부터 이제 미국이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다같이 올려놓는 바람에 그 여파가 우리의 그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쳐서 특히 최근에 토지 개발을 통해서 이 아파트 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그 시행사들이 쓰는 돈을 PF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조금 그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격 측면에서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전주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압력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급하지 않으시면 굳이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교체 매매를 하시는 건 제가 권하지 않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현실에 있느냐?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이 항상 자유인가요? 규제인가요? 우리는 개국이래 늘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를 수가 없어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이 저축을 좀 빨리 하시거나 좀 더 여유 있는 자본을 못 만드시는 게 문제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부동산 거품을 막 경제활동을 초과하거나 우리 주머니 사장을 초과하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 규제가 없는 것보다는 다르지만 예컨대 우리가 뭐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또 무슨 이런 그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오면 내 집 반값이 되나? 하나 만약에 그 시기에 급매물을 팔아야 되면 그런 피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생 사는 내 한 채의 집이 이런 금융위기에서 집값이 막 높낮이가 바뀌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질이 여기서 특히 우리 전주 전북 지역은 고대 한국부터 사람이 살았던 건 아시잖아요. 네, 여기는 간단한 동네가 아닙니다. 여기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오신 선창민들이 계시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의 그 부동산들은요 쉽게 거품으로 가지 않습니다. 또 쉽게 사람이 떠나지도 않아요. 예컨대 우리가 뭐 고조선 유민들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민족국가를 만든 걸로 우리 역사는 이렇게 개념을 통일해 놓고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 일대는 고인돌이 많은 것도 아시잖아요. 네, 그 양반들은 언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뭐 매입이 5,000년 전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의 자연 토지 환경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살기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지역은 거품이 잘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쉽게 수요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나 전주에서 만일에 부동산 거품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그 가능성은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내가 좀 더 필요한 지역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의 자기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내 가족과 후대에게 적당한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의 이 세계 금융으로 인한 가격 하락의 압력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일부 지역은 오히려 살짝 2, 4분기부터 수요가 좀 더 평상시보다 공급이 좀 적고 이랬던 곳들은 선호하는 지역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전주 시내가 약간 그런 지역이 좀 제 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전주 시내의 부동산 평균 가격이 2023년에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을 저보고 묻는다면 없습니다. 또 아까 팔고 오셨나 봐, 몇 번 얼굴 보니까.
꼭 내가 팔고 나면 저런 말 하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우리는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 부채를 많이 쓸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다른 나라는요, 집값이 100이면은 거기에 1.5배까지 부채를 쓰는 게 일반적인 OECD 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쓴 것도 와서 자꾸 가져가라고, 그만하라고 그러고, 뭐 온갖 비유를 다 드리잖아요. 뭐 소득이 어떠니, 뭐 이렇게 여러분, 최근에 좀 이게 완화가 됐죠. 그래서 최근 또 완화한 일들도 있고 일어나서 아마 좀 시간이 한 3, 4개월쯤 지나면 그 완화된 수요가 돈으로 변해서 시장으로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반드시 오지요. 그래서 아마 가을 학기를 앞두고는 그 돈이 좀 일부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분양 아파트 같은 것도 그때쯤 가면 원래 우리 지역은 미분양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아마 그때쯤 가면 좀 평형을 찾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은 그 부동산 경기의 하방 경직성은 없어 보인다. 그렇죠. 하방 경직이 되어 있으므로 네, 이게 여러분이 뭐 이걸 통하여 국가 경제나 우리 도시나 개인이 재무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다른 모든 선진국에 비해서 묻는다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없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네. 우리 민족성이 이걸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버시면 바로 집으로 연락 옵니다. 못 살아요. 뜯겨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는 굉장히 부동산 측면에서는 아주 고도의 윤리 경제 국가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우리 센 나라입니다. 도덕감이. 부동산 도덕감이 아주 센 나라예요. 본인도 이걸로 불편해서 이렇게 못 누리고 살아요.